네, 안녕하십니까, 강정입니다. 지금 기사를 보게 되니까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좀 또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전쟁이라는 게 없으면 좋은데 전쟁에 대한 얘기들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이스라엘의 어떤 시리아에 대한 내용들로 인해서 이란이 일단은 드론 100대 미사일 수십 발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타격하겠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 보복 관련된 얘기가 일단 나왔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단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보복하지 마라 뭐 이렇게도 얘기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몇 시간 전에 나왔던 기사를 보니까 일단은 이란이 이스라엘의 어떤 선박을 일단 납포를 하고 여기에 일단은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고 또 이스라엘에서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많이 불안한 부분이 사실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이 우리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부분을 또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또 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제 우리는 전쟁 부분으로 인해서 뭐 방산 관련된 종목이 오른다든지 하는 부분들도 생각은 할 수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조금 더 큰 그림에서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한번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은 전쟁 부분보다도 이건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일단 글로벌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 압력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보였고, 이러한 인플레이션 압력 부분이 좀 커지다 보니까 일단은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들도 좀 사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보여지고는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이 압력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일단 있는 것 같고요. 이번 중동발 위기가 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조금 더 강화를 시켜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미국이 3월 CPI를 발표를 했어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아마 알고 계시다시피 3.5% 상승 부분으로 일단 나왔습니다. 전월 3.2%라든지 예상 3.4%에 비해서 굉장히 좀 높게 나온 거죠. 소비가 증가를 한다라는 부분은 좀 쉽게 생각을 해보면 물가를 올릴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일단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단지 조금 안심이 되는 부분이 중국의 CPI가 0.1 정도, PPI는 마이너스 2.8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일단 중국 경기는 아직까지 살아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 경기는 이 지표로 인해서 금리 인하가 지금 9월까지 뒤로 지금 늦춰져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중국은 이 지표를 보니까 아직 중국 경기는 살아나지 않았으니까 글로벌로 봤을 때는 좀 이제 좀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줄어드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이 지표로 봤을 때 중국은 향후에도 굉장히 좀 강력하게 어떤 경제에 관련된 지원책을 좀 많이 더 펼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중국인데, 중국이 이제 4월 16일이죠. 1분기 GDP 속보치 일단 발표가 있는데, 지금 전년 대비해서는 예상치가 대부분 다 낮은 상황이에요. 3월 소비 판매 부분도 전년 대비해서 예상치가 좀 낮은 그러한 상태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생각을 할 때는 2분기부터는 중국이 이제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하는 부분 좀 강하게 펴므로 인해서 2분기부터 시작을 해서는 경기 모멘텀이 어떤 개선 강도가 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중국이 일단 경쟁 강도가 이 경제 회복 강도 자체가 경제 회복 강도 자체가 좀 커지는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경제가 회복되면 중국의 수요가 좀 증가를 하겠죠. 중국의 수요가 증가를 한다는 얘기는 글로벌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 자체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일단 되고, 이러한 부분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 자체를 높이게 되는 아마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될 거예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면은 당연히 미국의 금리 인상 자체가 조금 더 늦춰질 수 있는 그런 좀 부담감 자체는 일단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이제 달러화가 굉장히 좀 강세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 당연히 돈 자체가, 자금 자체가 미국 쪽으로 좀 많이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달러 인덱스 흐름하고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것이 달러 인덱스인데, 그리고 이제 미국 외에 다른 국가들의 어떤 주가 움직임을 좀 보게 되면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러한 시기에서는
대부분의 주가가 글로벌로 봤을 때 주가는 좀 조정을 받는 그러한 모습들도 좀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일단 두고 생각을 해봤을 때 달러 인덱스 강세로 인해서 미국으로의 자금이 조금 더 강하게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러한 부분으로 최근 들어가지고 일본 증시도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도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 부분에 대한 우려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석유입니다. 석유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인플레이션 유가가 이제 오르게 되면 우리가 라면이라든지 하는 부분하고 유가는 별로 관계가 없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유가가 오르기 시작을 하면은 라면 공장에 들어가는 석유라든지 하는 부분이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가 자체가 올라가는 그런 경향들도 일단 생길 수가 있고, 석유 가격이 올라가면 일반적으로 석탄 가격도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글로벌의 이제 전기 생산을 보게 되면 한 60% 정도가 일반 석탄을 기반으로 한 화력 발전에 좀 기인하고 있다는 점도 생각을 해본다면, 전기 생산의 전기 단가 부분도 석유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도 봐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석유가 오르기 시작을 하면은 대부분의 일단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쟁을 차지하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더라도 오펙 플러스라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오펙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중동의 산유국을 얘기를 하고, 오펙 플러스라고 얘기하면 러시아라든지 하는 국가들까지도 포함을 하는 건데, 오펙 플러스에서 이번 2분기까지 한 220만 배럴, 하루에 220만 배럴 정도를 계속 감산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급이 일단 좀 줄어들 가능성은 계속 있습니다. 2분기까지. 거기다가 멕시코에서도 해외로 이제 수출하고 있는 부분이 계속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이 부분은 그냥 가만히 두고 보더라도 석유 같은 경우에는 석유는 일단 공급 부분이 계속해서 좀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 나타난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는데, 최근에 제조업 PMI 움직임을 좀 보게 되면 미국은 18개월 만에 확장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에 ISM 제조업 지수가 50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보였죠. 경기가 일단 제조업 경기가 높아진다라는 얘기 자체는 방금 이제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공장에서의 어떤 석유 사용량 자체가 증가할 가능성이 좀 높고, 이거 뭐 배달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고용이 증가를 해서 사람들이 운전을 해서 회사를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제조 PMI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유가의 수요 측면 자체를 좀 이렇게 건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6개월 만에 지금 제조 PMI 부분이 확장기로 좀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로 봤을 때 석유를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들 중에 하나죠. 근데 이 나라의 경기 자체가 조금 확장이 되는 모습을 보이면 당연히 석유 수요 자체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두고 보더라도 공급 부분은 감소하고 수요는 증가를 하게 되면 당연히 유가 자체는 위로 방향성을 잡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이제 WTI라든지 아니면 브렌트유라든지 두바이유가 좀 많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덧붙여 가지고 최근에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지금 충돌, 방금 이제 기사에서도 언급을 해드렸는데, 여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둘이서 뭐 전쟁을 안 하면 좋은데, 그죠? 전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요겁니다. 호르무즈 해협 부분으로 일단 무료 차질이 일단 좀 이게 좀 우려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무료 차질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또 석유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석유 부분이 사실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나와야만 하는 그러한 석유 부분이 좀 중요한데, 사실 이제 이게 선박뿐만 아니고 사실 지금 뭐라고 할까요? 석유관을 통해서 지금 넘어올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부분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석유관을 통해서 일단 수출도 가능하게끔, 물류 이동이 가능하게끔 그렇게도 돼 있는데, 대부분은 사실 호르무즈 해협이 딱 막히기 시작을 하면 특히 이제 두바이유라든지 아니면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급등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 안에서는 100불 넘어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일단 나오고 있으니까
부분 참고는 일단 해두시고, 이 부분은 바로 첫 번째는 고유가 부분, 두 번째 부분은 인플레이션을 건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유가가 좀 상승하기 시작을 하면 일단은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 우리가 SOL이라든지 하는 종목군들은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지금 유가라든지 가스 가격 하단이 좀 지지가 되면서 에너지 기업들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일단은 보여주고는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유가가 많이 오른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으로 바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부분이 신재생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신재생 부분은 다른 이슈가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이제 좀 때리고 있죠. 신재생 부분에서도 좀 때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동남아산 모듈 수입 규제 부분을 일단은 발표를 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산 기업을 지금 문제를 좀 삼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유럽이 중국의 이제 태양광 모듈 기업의 보조금 조사를 일단 발표를 했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풍력 터빈 기업으로 조사를 좀 확대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센티멘탈로 보자면은 우리나라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움직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모듈 기업이 이제 펄스 솔라 주가가 지금 강세 보이는 부분도 바로 이러한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지 미국의 경우에는 풍력 부분은 중국산 제품 사용 비중이 지금 낮은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은 일단은 크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일단 보이고는 있는데, 어찌되었든 우리가 이제 유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바로 사실 지금은 개인적으로는 이쪽으로 바로 이제 풍력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투자가 바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만은 시장의 시각은 그쪽으로 좀 옮겨갈 수가 있고, 중국 관련된 모멘텀도 있으니까, 중국 관련된 이슈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인플레이션 부분으로 인해서 일단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좀 늦춰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원래 이제 3월 CPI가 이제 발표가 됐잖아요. CPI가 미국에 발표되고 난 다음에 현재 미국의 금리 인하를 패드워치에 따르면 일단은 9월 정도에 일단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원래는 이제 한 3회 정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연간 1회 정도 인하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좀 더 우세를 기르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8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경로가 울퉁불퉁하다,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올 수도 있고 낮게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일단 했습니다만은 3월에 FOMC에서 금년 인하 전망을 하고 있는 위원이 19명 중에서 9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최근의 지표 부분으로 보더라도 금리 인하 폭 자체, 그러니까 연 3회 정도 하면 75bp 정도 인하를 할 수 있을 건데 1회 정도라면 25bp 정도 일단은 인하를 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인하 부분의 이 폭 자체도 지금 좀 많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연준 의원들 중에서 박힌 리치먼드 연은 총재를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3월 지표를 보니까 금리 인하 부분이 좀 많이 힘들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지금 얘기들도 일단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도 조금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센티멘탈적으로 조금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전체적으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중동발 위기 부분에서는 에너지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아니면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그런 종목군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엮어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 방산 관련된 종목군들도 뭐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죠. 어찌됐든 간에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는 예전에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지고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에 대해서
베팅이 많이 들어갔다면 지금 그 베팅에 대한 가능성 자체가 많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서 시장 전략을 한번 잘 세워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은 인사이트들 계속 좀 언급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구독, 사랑입니다. 그렇죠? 구독 반드시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승하시고 건강하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항상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